은퇴를 하게 되면 물론 근로소득이나 급여나 일을 해서 버는 소득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소득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CD에 있는 이자, 또 채권 이자, 연금 소득,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 발생하는 임대 수입 등 은퇴 이후에도 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진아입니다. 오늘은 인생 2막, 은퇴 준비와 세금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재정 관리와 세금 문제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생 2막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40세 이전을 인생 1막, 40세 이후를 인생 2막으로 구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 600년 전, 즉 140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약 21세였습니다. 그리고 120년 전인 190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47세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가 처음 도입된 1935년 당시에는 혜택을 받기 위해 65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평균 수명은 62세에 불과했습니다. 즉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은 약 8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성의 경우 약 25%가 89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기대 수명이 더욱 길어져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5년 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약 60%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95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평균 기대 수명이 100세에서 120세로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나이와 요즘 나이라는 개념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상에서 실제 나이에 0.8을 곱하면 요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생 2막은 더 이상 40세 이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젊음의 기준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생 1막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시기이고요. 인생 2막은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 2막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소득을 벌고 그러기에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에는 당연히 수입이 줄어드니까 세금도 줄어들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젊을 때 일해서 충분히 저축을 하고 투자해 오신 분들 중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2막에 접어들면 세금의 부담이 젊을 때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한 가지 또 들겠습니다. 부부가 연간 20만 불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20만 불 모두가 과세 대상 소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공제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지가 있다면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녀가 있다면 Child Tax Credit이라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은퇴 플랜에 가입하신 분들은 또 거기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 경비를 또 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연간 20만 불을 벌더라도 여러 가지 공제를 활용한다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예를 들어 대략 7만 불에서 8만 불 정도의 수준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은 이미 모기지를 다 갚았고요. 자녀들은 모두 독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업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 플랜을 더 이상 추가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즉 공제 항목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물론 근로소득이나 급여나 일을 해서 버는 소득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소득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CD에 있는 이자, 또 채권 이자, 연금 소득,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 발생하는 임대 수입 등 은퇴 이후에도 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산 소득이 물론 이 싱글인지 부부 합산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44,000불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이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티의 소득의 최대 85%까지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적립했던 은퇴 자금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즉, 소셜 시큐리티 소득뿐만이 아니라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은퇴 플랜에서 인출하는 소득 모두 다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이 줄더라도 공제가 충분하지 않다면 오히려 과세 소득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배우자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세금 보고 방식이 부부 합산에서 싱글로 변하게 되면서 세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래의 소득 세율이 과연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는 역사적으로 비교적 아주 낮은 소득세율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소득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줄더라도 공제가 부족하다면 과세소득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 2막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사전에 은퇴 계획과 함께 이 미래 은퇴 때의 세금 계획 또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